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문화 얘기고 이제 역사로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는 단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용과 선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건국 신화예요. 근데 이게 동화책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표, 그 나라의 우표에도 이렇게 그 건국 신화를 이렇게 다 그려놔가지고 스토리별로. 멋지게 생겼네. 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반성했어. 왜요? 우리나라에 단군 우표 생겼다고 생각해봐봐.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에 오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민족성이나 강인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여기도 계보가 다 있어. 계보가 있어요. 뭐냐면 신농시에서부터 나온다고 해. 신농시의 5대 손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대월 사기 전서라는 거 있어. 근데 이 책도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게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삼국유사 이런 거에서 이제 단군 이야기 거기 나오잖아요. 딱 그때야. 1300년대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그 몽골 침입받고 어려움에 있을 때 대월 사기 전서가 나와요. 이 책 안에 이 스토리가 다 나와. 책에 의하면 신농시의 5대 손에 아끼던 여인이 어우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우꺼가 나오고 이 대라의 그 신하 이름이 누구냐? 치우라고 나와요. 치우처럼? 치우천왕. 우리의 치우천왕 얘기가 여기에도 나와. 신하인 치우에게 나라를 안정하게 맡기고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 어우꺼랑 락롱권이라는 남자가 있어. 락롱권은 바다의 신이야. 바다의 아들이에요. 어우꺼는 산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야. 그래갖고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어우꺼가 태를 낳는다 그래요. 그 태반처럼 이렇게 태를 낳아가지고 놀래서 버렸는데 그 태에서 알이 100개가 나와요. 100개의 알이 나와. 그래서 100개의 알이 나오는데 너무 크니까 이걸 자기 혼자 다 못 키우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 락롱권한테 바다에 가서 락롱권 불러. 그래 바다에서 락롱권이 나와가지고 내가 100개의 알인데 너무 힘들어서 다 못 키우겠다. 그래서 50개를 나눠. 그런데 이 남자가 나는 바다를 좋아하고 그대는 산을 좋아하니 우리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합시다. 그래서 줬어. 이혼합시다. 건국 신화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나라가 베트남이야.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요. 그래서 50개 알을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어우꺼가 가져간 50개 알 중에서 태어난 아들의 첫째 아들이 흥부엉이야. 이 남자한테서 간 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데리고 간 알에서 나와. 그래갖고 첫 번째 나온 그 장남이 흥부엉이라는 이 사람이 나라를 건국했다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에 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락롱권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기원전 2800년대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모시는 사당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있다니까. 우리 반성해야 돼. 우리 진짜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다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해. 근데 고대사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대사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야. 양쯔강이 라인이에요. 양쯔강 밑에가 다 우리 거였어. 이렇게 여기 상해가 여기 있어. 상해 이쪽 다 우리 거라고 얘기해. 그런데 일리 있는 게 요 밑에는 다 그 월족이었어요. 월족. 중국이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안 컸어, 그렇죠? 그런 것이 이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고대사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베트남 역사박물관 소장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청동기 때야. BC 막 이럴 때. 그래가지고 우표가 발행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써놨어. 기원전 2879년부터 라고 해갖고 우표를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이렇게 여성 단검, 청동, 우리 이때부터 청동기 있었다. 이래가지고 우표를 찍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흥부엉이 만든 나라가 뭐다? 반랑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반랑국을 세웠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2000 몇 년은 잘 안 쳐주고 BC 700년 정도로 봐요. 월사략이라는 책에 BC 700년 이런 기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락 비엣이라 그래서 이 비엣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700년에 뭐 이렇게 나와서 남월국을 건국을 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기원전 111년이에요. 이때 뭐냐? 남원국이 멸망해. 우리나라에는 한사군이 설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조선 멸망할 때. 여기는 한칠군을 설치했어요. 한칠군. 근데 지금 그 중에서 3개는 베트남 영역이고요. 4개는 아직 중국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한칠군의 그 흔적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900년대까지 1000년을 중국의 지배를 살아. 이때 100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지낸 게 아니야. 끝없는 저항운동을 해요. 대표적인 게 1세기경에 증자매가 있어. 증자매. 여기도 여자가 등장해요. 서기 40년 한나라 광무제 때 그 베트남을 하고 있던 그 수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총독이지. 그 사람을 물리치고 증짱이라는 언니는 탁월한 전략가, 동생인 증리는 용맹한 전사. 둘이서 64개의 성을 다 빼앗아 와요. 빼앗아 오고 남비의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그래서 선언하는데 3년밖에 못 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중국에서 침범해가지고 이게 무산은 되지만 이 증자매에 대한 또 우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타고 싸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탄 증자매의 우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은 거리 이름을 다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하는데 증거리가 있어. 증자매 거리. 하이빠 증. 하이가 뭐냐면 둘이에요. 이. 하이가 이야. 빠가 명이야. 2명의 증거리. 하이바 증거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니까, 베트남. 그래서 이렇게 하이바 증이 있어요. 쭉 이어지다가 뭐 언제 비로소 하느냐? 당이 멸망할 때, 당이 멸망하면서 불안정한 시기가 되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하는데 비로소 938년에 독립을 하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거부와 문화적 매력. 그래가지고 뭐 리펄전과 어트랙션. 그래서 이거 혐오한 것과 뭐 끌어당김 이런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반일 감정에 버금가는 게 여기는 반중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자 문화권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역사가 쭉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베트남이 독립을 한 다음에 바로 응호 왕조라고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0년 있다가 딘 왕조가 또 수립이 되고, 또 2년 있다가 통일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레 호안이라는 사람, 또 레 왕조를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레 왕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 왕조라고 하는 짤막한 왕조가 나타나. 근데 막 내전을 걸쳐가지고 어쨌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좀 대대로 된 국가는 언제 씌워지냐? 1009년에 리 왕조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게 200년간 지속됩니다. 이 나라가 비로소 민족 형성기가 시작되는 게 1009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지배받고 2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는 때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연대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때가 리왕조,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해당되는 때가 쩐왕조, 조선 전기 때가 레왕조, 그 다음에 후기 때가 응우엔 왕조.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왕조, 쩐왕조, 레왕조, 응우엔 왕조. 베트남에 그동안에 베트남이 1000년 동안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죠?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왕조를 성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리왕조가 되겠습니다. 리왕조 1009년 리왕조부터 시작해서 쩐왕조, 레왕조, 그 다음에 응우엔 왕조 이렇게 있습니다. 리왕조를 처음 세운 사람은 바로
리태조, 원래 본명은 리공우원이었는데 수도를 하노이로 하고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고 성문법, 과거제도, 그다음에 국자감 설치, 삼성육부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도 중국에 견줄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그 유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실현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이비엣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대월이에요. 다이가 대거든요. 그래서 큰 비엣 쪽이다 이렇게 대월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심지어는 주변국에서 조공까지 받아 중화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냐면 동남아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내가 중심이다 하는 사상이 있어서 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어. 베트남 민족은 자기가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침공을 해. 그래갖고 영토도 확장하고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그래서 그와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었구나.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해가지고 침공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뭐 리왕조라든지 레왕조라든지 할 때의 그 영역은 지금의 이 베트남 있잖아요. 이 영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리왕조는 여기야, 여기. 바로 이 중국 밑에 있는 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만이 이 당시에 베트남이 새로 나라를 세운 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국이 있었냐면 참파라는 나라가 있어요. 참파 왕국이라는. 요 참파 왕국을 계속 점령하는 그 역사가 바로 또 베트남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크메르 제국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어느 나라다? 캄보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 뭐 500년, 조선 600년, 이 500년, 600년이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게 했는데 200년 넘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100년 지나면서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